최근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국, 북한, 러시아가 놀이터에 있는 새 아이처럼 서로 사이좋게 노는 대신 서로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움직임이 중요한 크고 복잡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큰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꽤 큰 사건입니다. 학교의 멋진 아이가 갑자기 모두가 두려워하는 아이와 어울리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 회담 이후 푸틴은 한국군에 대해 꽤 강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북한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가 이제는 한국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과거 행동 방식과는 큰 변화이며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 모든 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매우 강력하고 무섭기 때문에 한 국가가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 역시 더 좋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군비 경쟁과 비슷하지만 달리기 경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3가지 유형의 핵무기를 더 잘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라고 불리는 핵무기입니다. 이 이름들이 혼란스럽게 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무기를 멀리서 발사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틴은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라시아라는 넓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라는 국가 그룹은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크고 강한 친국의 의지에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미국은 누군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려 할 경우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핵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데 더 능숙해지고 러시아가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자체 핵무기가 필요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법을 만드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든든한 친구가 다른 일로 바빠서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없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똑똑한 과학자들과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비디오 게임에서 비밀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잠재적 핵무장 국가라고 부릅니다. 즉,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빠르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구워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라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일본과 대만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정말 까다로워집니다. 이들 국가 중 하나가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한 아이가 멋진 새 장난감을 얻었는데 갑자기 모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갑자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국가와 특별 협정을 맺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협정이 핵무기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국이 정말 빨리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신중하고 모든 것을 잘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그 우방국들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마치 물풍선 싸움에서 어떤 아이에게는 물풍선이 있고 다른 아이에게는 물풍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누군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계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먹히려면 한국이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영토 근처에서 미사일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야, 우리도 강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각국이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를 긴장시키고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두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한국과 전 세계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지역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국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막중하고 쉬운 답은 없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때때로 무섭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국가들이 긴장이 고조되기보다는 평화로 이어지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요즘 안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항상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협정을 미국의 핵 우산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하기 위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할까요? 북쪽 이웃인 북한이 미사일을 점점 더 잘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을 더 자주 시험하고 있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국이자 강대국인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 군사적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항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 중요한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가?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미국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핵무기를 꽤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똑똑한 과학자들과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1년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빠른 속도네요. 하지만 핵무기는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걱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에 관한 국제규칙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쉬운 답이 없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정치의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웃 국가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주변에 크고 강력한 국가이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들 국가를 긴장시키거나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내 전체 세력 균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항상 서로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핵 군비 경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조차도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거나 미국과의 방위 협상을 할 때 한국에 더 많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일부 우방국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이 그 약속을 어기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판이 나빠지고 다른 나라와의 비즈니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과연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모두에게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핵무기는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K-팝 음악, 훌륭한 기술, 맛있는 음식 등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한국을 더 무서운 나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보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 여기에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이는 학교나 병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한국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핵무기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과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지만 다른 모든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말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핵무기에 대한 대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핵무기는 계속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사일을 만들고 해군을 개선하고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개선으로 핵무기 없이도 한국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무기에 대한 결정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다른 국가와의 관계, 세계에서의 위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한국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정치나 군사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 사람들,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과 안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이 중요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적인 핵 야망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단계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내 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세계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들 국가와 핵무장을 막기 위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영내 상황이 정말 긴장될 경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큰 만약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측근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하는 방식도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이 균형을 이루면서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탄과 미사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시아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큰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세상에서 각국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도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배와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나라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핵무기는 다른 국가가 공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억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특히 북한이 바로 옆에서 핵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핵우산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자체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영원히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체 핵무기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는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핵무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영내 다른 국가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아시아에 핵폭탄을 보유한 국가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의 동맹국, 특히 미국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어쨌든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문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의 교역을 거부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국가를 지적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핵무기는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악의적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K-팝 음악,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등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적들이 두 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폭탄을 만들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시아에서 변화하는 힘의 역학관계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즉 위협을 더 많이 느끼거나 동맹국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핵 없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궁극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시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주목하고 있는 큰 뉴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강자에게 집중하는 동안 조용히 자신의 말을 발전시켜온 똑똑한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 탱크, 비행기, 심지어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한국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현명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몰래 레벨을 올려온 것처럼 이제는 거물급 보스들을 상대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룬 가장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는 정말 좋은 미사일을 개발한 것입니다. 미사일은 폭탄이나 다른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초고속 비행 로켓과 같습니다. 한국은 매우 멀리 날아가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방어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괴롭히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변화를 눈치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이터에서 가장 강한 아이로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정말 강해지는 새로운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아이들을 긴장시키고 있어요.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항상 스스로를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 영토 근처에서 신형 미사일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우리도 여기 있고 우리도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중국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한국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들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근육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모든 것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대국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의 이웃이자 라이벌인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입니다. 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약한 무기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소수의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아시아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누군가 갑자기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네 번째 옵션을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인 미국은 이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핵무기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두가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다른 종류의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는데도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탱크, 선박, 비행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더욱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더 많은 우방과 동맹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국가인 폴란드는 한국에서 탱크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탱크는 매우 첨단이며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치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좋은 휴대폰과 TV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도 만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여겨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우방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힘에는 새로운 책임과 도전이 따릅니다. 한국은 이웃 국가들을 너무 긴장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갑자기 운동을 잘하게 된 전학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죠. 한국은 또한 새로운 힘을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에게 보세요. 우리는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균형이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이 꽤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가 변화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은 기존의 동맹을 제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있으며 새로운 군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더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세계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 워싱턴, 어디에서든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격은 이미 높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쓰여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군사 강국으로의 부상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긴장감 넘치는 시기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주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했던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몇 가지 수치를 통해 살펴봅시다. 2017년 한국은 약 1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17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만드는 무기와 장비의 품질입니다. 한국은 최첨단 군사기술 개발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 왔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스타 중 하나는 K2 블랙팬서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빠르고 방호력이 뛰어나며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선 K2의 깊은 인상을 받아 수백 대를 주문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제품은 K9 썬더 자주곡사포입니다. 이 포는 빠르게 이동하고 장거리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궤도형 대형포입니다.
인도부터 노르웨이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K-타임을 구매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모든 종류의 날씨와 지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판매하는 것은 탱크와 대포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도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자국 해군과 다른 국가들을 위해 첨단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에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기를 비롯한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함정 중 가장 인상적인 함정 중 하나는 KSS-2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너무 조용해서 다른 함정이 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고 잠수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한국이 해군 장비에 있어선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중에서도 한국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이미 인상적입니다. KF-21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스텔스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빠르게 비행하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현대식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크고 비싼 장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약, 군인용 개인 장비, 통신 시스템과 같은 작은 품목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탱크나 전투기만큼 흥미롭지는 않지만 현대 군대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드론 제작입니다. 이 무인 비행기계는 현대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적을 정찰하는 것부터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까지 모든 종류의 목적을 위해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중 일부는 군인의 배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일부는 소형 비행기만큼 큰 드론도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무기를 만드는 기업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학자, 엔지니어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많은 돈을 벌어들여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기로 선택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산 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와 일부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향후 자체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는 무기를 구매할 때 예비 부품과 수년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자립할 수 있는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상은 다른 측면에서도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한국은 종종 더 가까운 동맹국이 됩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은 교역과 더 나은 정치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탱크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나라는 여러 면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무기 판매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에 무기가 많아지면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앞으로 누구에게 무기를 판매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기 판매 대상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의 방위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더욱 발전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탱크 개발과 같이 무기를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과의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이 군사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은 방위 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면서도 가벼운 장갑을 만드는 신소재 개발부터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더 스마트한 미사일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항상 제품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부상은 한 나라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전 세계 국가를 위한 주요 보안 제공국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안보 상황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은 다양한 국가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최신 군사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가 포함됩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방위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나토의 일원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인 K2 블랙팬서 전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탱크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동 군사훈련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함께 일하는 거대한 전장을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활동의 한가운데에는 K2 탱크가 있습니다. 크고 강력하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탱크입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이 탱크의 사용법을 배우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훈련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탱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탱크 내부의 첨단 시스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탱크의 포조준을 돕는 특수 컴퓨터와 멀리서 적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K2 전차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전차는 다른 나라에서 본 어떤 전차보다도 뛰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곳에서 만든 것만큼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종류의 군사 장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병, 장갑차, 탱크와 비슷하지만 더 작음, 심지어 항공기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장비는 각기 다른 국가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특수 무기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중동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한국의 해군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빙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함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캐나다에는 북극 일부가 포함된 긴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 경제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각국이 군사 장비를 구매할 때는 단순히 장비 자체만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장비의 지속적인 작동을 위한 예비 부품, 때로는 일부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즉, 한국이 다른 나라의 탱크나 선박을 판매한다는 것은 오랜 관계의 시작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수년간 해당 국가와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군사 장비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역협정이나 국제기구에서의 지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강하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때때로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을 보유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누구에게 판매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자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판매 대상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인권 기록과 해당 국가의 무기를 판매할 경우 지역 내 세력 균형이 깨질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결정은 외교관, 군사 전문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의 방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항상 더 나은 군사 장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인공지능, 드론, 더 발전된 탱크와 함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잠수함 기술입니다. 더 조용하고 수중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앞으로 특히 해안선이 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미사일 기술입니다. 한국은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스마트 군사 장비 분야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탱크와 함정 또는 거의 즉각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의 선두에 서 있으며 향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이러한 모든 발전은 세계에서 한국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강국뿐 아니라 군사 강국으로도 인식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방위 산업의 성장은 한국 국민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분쟁과 국방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이 신중하게 헤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성공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탱크와 함정을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혁신, 외교, 전략적 사고의 이야기인 방위 산업은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